달걀을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진짜 겨울 내내 쓰지도 않았던 생장등을 지금 꺼내봤어요. 생장등을 제가 이제 꺼낸 이유는 사실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이걸 보조하려고, 특히 이제 실내에서. 요즘에는 자취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 생장등에 관심이 많고 식물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생장등을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자, 요 생장등은 저는 원체 많이 썼었어요. 사실 생장등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저는 여름 장마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겨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식물이 생장하는 못하는 이유가 빛이 부족하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란다에 들어왔을 때 제가 왜 그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생장등이 필요해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름에는 기온이 높다 보니까 식물들이 막 생장을 하면서 웃자라요. 근데 겨울에는 햇볕이 똑같이 부족해도 이 기온이 낮기 때문에 웃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저는 생장등이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 뭐 다육이를 막 키운다거나 뭐 물을 들인다거나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미 가을에 예뻐진 다육들이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왔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제 우연히 어떤 이제 글을 보다가 제가 이제 형광등을 써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식물 생장등을 돈을 몇 배를 더 주고 생장등을 살까? 당연히 어떤 차이가 있었겠죠.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아예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빛은 형광등은 사람에게 필요한 빛의 그런 파장 범위를 이제 주는 거죠. 눈이 편안하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파장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어진 게 이제 사람들을 위한 형광등이에요. 그래서 빛의 일반 햇볕은 모든 이제 스펙트럼 구간에 빛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이제 그거를 모르는 것뿐이지 이 그 식물들이 필요한 어떤 파장 범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펙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외선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 말 그대로 사람에게 필요한 그 빛을 이제 제공을 하려고 만들어진 형광등은 식물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 생장을 하기 위한 파장 범위 안에 빛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단순히 안 해주는 것보단 나아요. 안 해주는 것보다는 형광등이라도 켜주는 게 이 다육식물한테 훨씬 나아요. 제가 그래서 이 출근하기 전에 요즘 햇볕 부족하잖아요. 저 베란다 불도 켜놓고요. 베란다에 제가 투광기를 설치해놨거든요. 그 투광기라도 켜놓고 가요. 저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왕 있는 제 생장등을 써야죠. 자, 생장등 잠시만요. 생장등은 저는 이제 구매는 되게 다양하게 해요. 다양하게 구매를 하는데 뭐 그 빗솔 제품, 그다음에 그 필립스에서 나오는 투명한 것도, 그다음에 바 형태로 된 것도 쓰고 뭐 해외에서 직구도 써보고 지금 다양하게 써보는데 사실은 제가 효과를 입증을 못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 제품들의 차이를 입증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자, 식물 생장등은 고가예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형광등 가격에 진짜 몇 배가 되죠. 이런 식물 생장등을 구매를 할 때에는 효과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있다면 사죠. 빛이 부족한데 있다면 사는데 자 내가 굳이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다육식물이 있는 곳에 형광등이 있다면 형광등이라도 켜주시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자 형광등과 식물 생장등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형광등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육안, 사람의 눈이 편안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파장 구간 안에 있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뭐 보라색이라든가 붉은색 파장들은 전부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식물들이
이 생장을 하고 막 그다음에 뭐 열매를 맺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필요한 그 세계 파장들이 있는 구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요인들은 뭐냐면 인공광이 아니라 자연광 상태에서 이제 1년 4계절을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제 사는 식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봄에 나오는 그 파장들에 맞춰서 성장을 하고 가을에는 비파장이 좀 범위가 스펙트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또 깊게 들어오고 하는 그런 파장대가 달라지면 이제 그런 파장으로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성숙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그 파장대는 우리나라 계절에 맞는 이제 그렇게 얘네들이 다 적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다육식물은 우리나라 그 원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건 그러니까는 연구를 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식물 생장 등도 이 식물들이 다 그 클 수 있는 거, 뭐 꽃을 맺을 수 있는 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파장 범위대가 좀 다르다고는 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다른 거를 설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특정 파장대를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얘네들을 이제 그 생장하게 해주는데 왜 생장 등이 붉은색과 보라색이 많냐면 거기에서 생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광등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왜 그 좀 고가의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생장등이 왜냐면 인근 사람들이 뭐죠 저지 뭐야 왜 저래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이 빛도 오염이라고 해서 왜 이제 멀리서 이 빛을 보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그런 색감들을 이렇게 이제 그 안 나오게 하는 백색 이제 그 식물 생장 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오히려 또 좀 모르는 헷갈리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어쨌건 그래요. 그래서 형광등이라도 켜주면 좋고 더 관심이 많다면 식물 생장 등을 보조를 해서 사용을 하시되 이제 색감이 붉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흰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 저 전구 크기 전구 이 생산등은 여러분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열도 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옛날 백열등 있잖아요. 백열등처럼 열이 조금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제품마다 이게 좀 다 다르니까 궁금하시면 보시되 다만 이제 전구 형태로 오는 애들은 소켓을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바 형태가 있어요. LED 바. 바는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탁 붙여갖고선 하거나 아니면은 나사 같은 걸로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워낙에 적은 전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답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답터까지 같이 구매를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또 어떻게 할지 그건 대부분 저는 다 색이 있는 걸 썼었어요. 그러니까 백색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보니까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 제가 검색을 안 해본 지가 좀 오래돼서 저는 지금 있는 것만 그냥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전에 직구를 했었던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각형 식물 생장 등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이게 지금 보면은 가로 세로 한 28cm 정도? 이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그 생장등인데, 보면은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팬이 위에 달려 있어요. 살짝만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빛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엄청 불편하죠?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편하지만, 식물한테는 필요한 색의 파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이제 이걸 들여다봤냐면은 우리가 보통 다육이를 키우는 공간에서 빛이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들어오는가를 이제 그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뭘 연구를 했었냐면 사실 그 목적이 아니라 다육이를 키우는 선인장을 키우는 장소가 주택 아니면 사무실. 그래서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창가 밑에 있고 테이블 위가 있고 복도가 있어요. 그런 구간별로 다육이를 키웠을 때, 2달 동안 키웠을 때 관상의 가치를 유지하는 다육이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결과물이 있어요. 그것도 2014년도에. 그리고 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창가 바로 밑에. 자, 창가 바로 밑에가 있고요.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실하고 그 화장실의 중간 정도가 사실 주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햇볕의 객관적인 양이 어마어마하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는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어떤 빛의 밝기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왜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진짜 객관적으로 빛이 형편없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보통 하우스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들 만 럭스 정도가 만 럭스 그 이상이었나? 10만이었나? 어마어마하게 빛의 밝기랑 광량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베란다로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베란다로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글은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그 블로그에다가 살짝 올려놨어요. 이게 음, 어, 객관적으로 이거를 딱 알았을 때, 아, 내가 그럼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베란다에서 내가 다육이가 거리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조를 받으니까 괜찮은데, 빛 보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제가 그 수치를 보고서 정말 대단하다. 이 못 키우는 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원래 그 수치대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다육이가 진짜 그 크라슐라 속이 몇 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다육이랑 선인장을 소개를 해주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키워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키울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어? 이렇게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는 키워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돼? 저는 추측을 하기를 이 배양토 있죠? 배양토 구성을 분명히 다 엄청나게 양이 많은 코코피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관수도 또 서울시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저는 사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빛이 부족한 환경인 베란다에서도 이 정도로 다육이를 키워내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잘. 이 빛의 조건이, 광량의 조건이 하우스라든가 노지하고는 진짜 비교 불가거든요. 그런데도 특히 또 이제 확정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키우는지가 알아갖고 오히려 알려줘야 돼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 발표하는 그런 조사 결과 보고서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실험 근거가 나온 결과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계획이에요. 가장 정확한 정보, 가장 과학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재배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재배농가는 우리하고 조건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제가 보내드리는 그런 그 부분도 있어요. 제가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메일도 보내고 우편물도 보냈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는 여러분들 그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버그린 농장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인터뷰를 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의 그 소장님은 또 민간이에요. 이게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인터뷰 일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나서 인터뷰를 할 거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순서대로 좀 인터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그거는 이제 편집을 또 그 분량대로 해갖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제가 그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매니아들이 이렇게 잘 키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키우는지 정보를 수집할 생각은 없나요? 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기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너네들이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재배 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재배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그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예쁜 다육이를 키울까? 손실을 줄일까?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예쁜 애를 만들면 뭐합니까?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고 선택을 안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재배를 하고 유통을 하되 소비자들한테도 뭔가 정보를 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배 농가는 1년에 딱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출하를 해요. 이렇게
안 팔려서 갖고 있는 거지 갖고 있고 싶어서 갖고 있지 않아요. 즉 재배 농가는 요 다육을요 안 팔리면 몇 년을 보지만 길게는 1년밖에 안 보고 만들어내는 목적이에요. 조그마한 소형 포트는 1년에 2번씩 출하하고요. 좀 중형 포트는 1년에 한 번씩 출하를 해요. 자,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소비자는 어때요? 이거 한 번 사면 우리가 1년만 키우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지 않는 이상은 끝도 없이 키워요. 몇 년 동안 키우잖아요. 그런 소비자들한테 좀 우리가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주면 어때서? 그거 좀 주지. 제가 이제 그렇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 1년 딱 키워갖고 출하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는 알려주면서 한 번 사가지고 5년씩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키우니까 오래 더 키울 수 있다라 이런 정보를 왜 안 주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합니다. 물론 기관의 존재 목적이 그게 아닌데? 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의 출발점은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은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자,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실내에서 재배를 할 때, 실내에서 키울 때, 매니아들이 실내에서 키울 때 위치에 따라서 적합한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연구를 했는데 진짜 제가 거기에서 아는 건 벽원 하나, 수, 자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필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 애들 몇 종 말고는 도대체가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선인장 다육식물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황금사 뭐 이런 애들도 이제 거실에서 키울 수 있고 거실에서 또 의미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 다육이 이름이 개발선인장 있죠. 이 개발선인장이 딱 베란다가 아니라 거실에서 딱 맞는 선인장으로 추천이 된 거예요. 근데 개발선인장은 다육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선인장에 대한 연구들이 그렇게 많고 꽃기린에 관한 연구가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키울 수 있고 만만한 장소에서도 잘 크니까. 근데 다육식물은 에케베리아 다육식물 세덤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참담하다.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으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공간에서는 이 아름다운 다육식물이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제가 화가 났 거기에서 제가 조금 실망했어요. 그렇게 에케베리아를 많이 키우라고 하고 자기들도 에케베리아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키울 수 있는 곳은 에케베리아 키울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거리대라고 하는 조건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도 없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조사 보고서를 갖고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바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에버그린 사장님한테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인터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하시는 사람 말고, 뭐, 이 기관은 어떤 거냐, 무슨 일이냐, 저는 그런 얘기 묻고 싶지 않고, 연구관들. 이 다육식물을 진짜 연구하는 연구관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정 연구관을 정해서 만약에 인터뷰자가 정해지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요? 그 당사자가 연구한 조사 보고서들을 미리 보고 가서 그분한테 질문을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제가 고정 끝나고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 인터뷰할 예정인데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확정은 아닌데 제가 계속 시도를 할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불발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시도를 해가지고 저도 더 많이 단단해져서 이제 이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 정말 좋은 점들도 많고 배워야 될 점들도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좀 뭔가 조금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어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광량과 럭스라고 하는 어떤 단위들이 나오면서 이제 해줘요. 그러면서 광량과 럭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자 창가는 얼마고 이 베란다 안쪽은 얼마고 거실은 얼마고 화장실은 얼마야 이렇게 단위를 객관적으로 해준 거야. 그게 뭐 다 이 식물이 크는데 필요한 빛의 양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측정한 곳에서 얘네들을 키워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택도 없다는 거죠. 아, 그래? 결국에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안 되면
보조를 하는 제품 필요하구나. 저는 그래서 답은 뭐밖에 없다고 생각했냐면 실내에서는 생장등밖에 답이 없구나.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물을 조절하는 거, 화분의 크기를 작게 하는 거, 그다음에 화분 안에 용토 구성을 조금 더 박하게 하는 거. 우리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생장등을 제외한 모든 조건들을 세팅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빛이 부족한 곳에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칭찬드리고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조금 더 달라고. 근데 이제 다음 있으니까 생장등을 이렇게 키우는데 자 생장등 또 그다음에 형광등과 구별. 형광등은 사람의 눈이 편안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빛의 파장 구간이 있고 식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똑같은 그 태양광이라 하더라도 얘네들한테 필요한 스펙트럼 구간들이 다 있는 종합 비타민 영양제 같은 이 태양 중에서 딱 식물에게 필요한 구간만 요 생장등들이 만들어갖고 제공을 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장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지만 다육이를 놓은 곳에 형광등이라도 켜줄 수 있다면 형광등이라도 켜주세요. 자, 형광등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한 광량, 그다음에 밝기가 이제 사람의 육안의 측정이 럭스, 밝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스펙트 빛의 질 구간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빛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형광등만 믿고 또 그럴 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저 이제 이거 이제 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틀면 어때요? 자, 와우, 색감이 이래요. 너무 불편하죠. 자, 오늘 이렇게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드리고 저는 이만 베란다 퇴근, 사무실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